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거나 혹은 ESS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좀 하락이 좀 컸죠. 다만, 어쨌든 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앞으로 2030년 이상까지, 204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라면 이쪽 시장을 반드시 봐야 하고요. 특히나 이 5G나 반도체처럼 이 배터리 쪽에도 한국이 이제 글로벌 기술력에서, 글로벌 경쟁력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반도체 5G와 더불어서 반드시 봐야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 이쪽 ESS 투자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저 필승이 그 전에 댓글로 좀 남겨드렸죠. 이 배터리 업종 반드시 봐야 하고, 이제 5G에 대한 산업 사이클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을 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5G가 먼저 올랐지만 이제는 배터리 쪽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 필승이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단기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형주 한 종목 정도, 중형주 한두 종목, 소형주 한 종목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중형주 한 종목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로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이 산업재가 바로 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타입에 따라서 양극재의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품질에 따라서 배터리의 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크게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소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술력에 따라서 이 배터리가 한번 충전했을 때 100km를 가든지 400km를 가든지 1000km를 가든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소재 중에 하나다. 특히나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라던가 아니면 수소차와 다르게 집에서 이제 자가 충전을 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길 골목골목마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가 있기보다는 그냥 자기 집의 주차장 혹은 자기 집 근처에 이제 공원 같은 곳에서 충전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밤새 충전을 하고 다음날 하루 종일 쓰는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주행거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양극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따라서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NCA 쪽에서 NCM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고요. 따라서 NCM 쪽에서 캐파를 많이 늘리고 있는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도 좀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필승이 보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사실상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같은 양극재 기업인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은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도요타에서도 내년에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이 있고, 이제 그에 맞춰서 자율주행 차라던가, 그냥 자율주행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차를, 이제 완전한 이제 배터리 전기차를 이제 선보이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부터는 더욱 주목을 받지 않을까. 내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대까지는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NCA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앞으로 NCM에 대한 생산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앞으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대표 이제 양극재 기업이 LNF와 에거프로빔이 있습니다. 이 LNF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이제 주 공급처이고 에거프로빔은 SK이노베이션이 주 공급처입니다. 그런데 LG화학이 이제 양극재 측면에서도 뭐 삼성 S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급자족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산량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을 받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지속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는 것이 바로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산 캐파도 2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도 2배 이상 나고 있고 현금 흐름이라던가 영업이익률이 뭐 올해까지는 이제 그다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독일에서 이 녹색 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 특히나 이 독일의 자동차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전기차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 이제 좀 그 나라의 제1당이 됐다는 점 자체로도 이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코발트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또 ESS 화재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보자면은 예, 굉장히 괜찮죠.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 ROE는 20이 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추후에도 뭐 대형주라던가 소형주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살짝 이제 보시면은 뭐 내년부터 이제 개화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눌릴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